수도권에서 5분입니다. 직선거리로 아주 큰 산에 이 땅도 큽니다. 노란색으로 테두리 쳐놓은 대략 그 모양이고 차 들어오고 큰 산에 방도 끼고 있고 청정숲입니다. 건축 가능해요.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데도 사람이 사네 그런 생각을 했던 하나, 둘, 셋. 예,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이 큰 산 속으로 들어와서 새 가구가 드문드문 있어요. 그것도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 땅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려요. 건축 가능하고 개발 가능합니다. 청정계곡 땅 앞에 붙어 있고 전봇대 다 들어와 있어요. 건축 개발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계획관리도 2038.85평이 있는 노란색으로 테두리 쳐놓은 큰 땅입니다. 숲야영장 가능하고 숲을 주제로 한 숲펜션, 숲요양원 모두 다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 직선거리 5분 가깝기 때문에 숲을 활용한 영업시설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자연인 생활도 가능한 땅입니다. 예,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에서 촬영을 끝내고 거꾸로 나오고 있어요. 들어오는 거 이 도로 따라서 들어오면 됩니다. 오른쪽에 전봇대 심겨진 거 보이시죠? 전기, 삼성전기, 농업용 전기, 가정, 건축용 전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포장 구간인데 요거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시멘트 포장해요. 나가면서 찍는 거야. 요 전봇대 여기서부터 해당 물건지. 예, 농업용 전기, 거기가 가정용 전기 시멘트 다 들어와 포장도. 있습니다. 건축 가능합니다. 통신도 다 되고요. 정확히 2차선까지 계속. 예, 여기서부터는 시멘트 포장도로예요. 해당 물건 촬영한 그 아래 거기에 한 가구가 사세요. 여기 통신 좋다 다 들어와 있고요. 이런 깊은 골짜기에 통신이 잘 안 터지는데 천천히 가. 여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에 흔들린 노면 상태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촬영을 할 때 여기 확 꺾인다. 움직이지 않게 예, 요 좌측에 여기 영업 시설입니다. 요거 좌측에 영업 시설 그리고 해당 물건지 그 아래 거기는 그 자연인처럼 영농행위하면서 사시는 분이 한 가구가 계세요. 음악 지금 아니야. 그리고 쭉 나가다 보면 중간에 또 한 가구가 계세요. 그렇게 세 가구 말고는 없습니다. 청정숲인데 잣나무와 낙엽송이 주 숲을 이루고 있고 이곳에 가서 딱 서시면 청정하다 그 느낌이 딱 들어요. 공기로부터 호흡할 때 그 청정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청정지역 청정숲 큰 산입니다. 큰 산. 그냥 자연 속에 도로 나 있고 쭉 가면 요 앞에 보이는 게 영업시설 하나 있고 가기 전에 내 땅 있고 땅, 그 아래 한 가구 사시고 그게 끝입니다. 여기 삼거리에 있는 땅까지 들어오는 도로야. 여기는 도로가 좋아. 도로 정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내 땅 아래 건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도 건축 개발 가능한 땅인 겁니다. 노폭도 좋고 이 도로를 가지고 이 오지에 아까 그 거기 영업시설도 한 군데 있었잖아요.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제가 현장 촬영할 때 들어가는 도로를 들어가면서는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해요. 처음 가는 길이라 일단 들어가서 익힌 다음에 나오면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게 안전해서 그렇게 찍는 거니까 이러한 도로 상황이다. 들어오는 도로
찍는 거나 나가면서 도로 찍는 거나 그거는 똑같으니까요. 여기도 보면은 통신, 전기 다 지금 심겨져 있잖아요. 요거는 가정용 전기, 농업용 전기도, 요거는 농업용 가정용 전기, 가정용 전기, 농업용 전기 다 심겨져 있습니다. 통신도 잘 터집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 통신이 안 터질 수 있는데 핸드폰 다 잘 터지고, 통신이 되지 않으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데 드론도 떴습니다. 예, 좌측에 여기 한가구 있죠? 요게 다예요. 건축 가능한 도로고 2차선에서 들어오면서 그렇게 지금 방금 전에 그 한가구, 그리고 영업시설 하나, 그리고 내 땅, 그 아래 한가구, 그 세 가구가 전부입니다. 지금 차로 시간이 오지 땅 찾는 거의 한 적합하다. 6분 정도, 저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운전 맨 시간이 끝에 거의 한가구. 6분인데 그 6분 그 끝에까지 도로 타고 들어가서 오면서 한가구, 영업시설 하나, 바로 끝이에요. 가게. 그리고 내 맨 땅, 마지막 그 단은 아래 한가구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은 시원하게 강뷰 바라다 보는 산이. 이런 땅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려요. 깊은 산에 가득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고, 겨울에는 뭔가 원하시는 분 딱 생필품 적당합니다.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어. 눈 오면은 뭐 쳐줄 사람도 없잖아. 깊은 산에 꼭 박히셔서 생활하시면서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삼상 펜션, 전원주택, 야영장 아주 많아요. 성업하는 곳입니다. 해당 물건 바로 앞이 강이고 그 강 건너편이 유원지고 이리로 쭉 내려가면 여기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주 생업 수익이 그런 겁니다. 펜션, 야영장. 예, 예, 이제 여기까지. 마을 2차선. 여기 2차선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마을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절 금지입니다.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공짜로 정보 달라고 하는 분들 일절 금지예요. 전화하지 마십시오. 문자 하세요. 오늘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지역 달라, 정보 달라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1년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신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그런 정보 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과 확실히 다르니까 그거 구분하시고 질문하세요. 부동산 아닙니다. 경매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영상 10개 이상 꼼꼼히 보신 분들만 질문하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내 예산으로 낙찰 가능한 전국 9만여 건 경매, 공매,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추천드리는 감정가 기준 가입비 입금하시고 가입하실 분들만 질문하십시오. 예산별로 낙찰 가능한 전국 9만여 건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추천드리는 감정가 5천 예산 2억 낙찰, 그럼 2억 감정가 기준으로 추천받는 거예요. 1억 예산 8억 낙찰, 8억 감정가 기준으로 추천드리는 가입비입니다. 2억 예산 15억대 낙찰 가능해요. 그럼 15억대 감정가 물건 추천드리는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입금하고 가입하실 분들만 질문하세요.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10억, 100억 넘게 싸게 낙찰시켜드립니다. 100억 넘게 싸게 무슨 그렇게
되냐? 댓글 막아놓으니까 저한테 비난하면서 문자를 12시에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양평 72,659.9평 124억 9천 얼마 낙찰됐습니까? 얼마 낙찰됐어요? 124억 9천 14억 7천 그러면은 110억 2천만 원 싸게 낙찰됐죠? 예, 그렇게 감정가 클수록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방금 양평 물건 시가 1,000억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게 해드립니다. 그거 인정하시고 도움 받으실 분들만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는 방법 다짜고짜 가입비 얼마야 물어보지 마세요. 성함 밝히십시오. 땅만 얼마 예산,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땅 찾고 있다, 유로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질문 그렇게 하세요.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나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없어요. 예산, 땅만, 예산 적당해야, 예산 용도 지역 평수 적당해야 제가 그런 물건을 찾아서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릴 거 아닙니까? 임야 설명하는 거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려요. 대한민국 최다 임야 영상 올라갔고 땅 낙찰 받으시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토목 설명 드리는 전문 채널입니다. 그리고 내 땅에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나무자원 어떤지 설명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채널이에요. 임야,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내 땅에 임야의 수백 가치 아시는 건 매우 중요한데, 경북 임야, 숲가치 3조 3,684억 원, 경남 임야, 숲가치 1조 6,005억 원, 홍천 임야, 숲가치 1조 2,160억 원, 충남 임야, 땅값은 얼마 안 하는데 소나무가 1,881억 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소나무 어디에 심겨졌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십시오. 내 땅에 소나무 있으면 대대손손 커다란 부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1조 8천억 원, 탄소권 3억 원. 탄소권은 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 할당 배출권이 있습니다. 즉, 내 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좋으면 그거를 탄소 배출권 시장에 팔 수 있는 권리가 탄소권이에요. 이런 설명하는 유튜브 있습니까? 경남이면 2,500만 원 땅값 얼마 안 하는데 소나무가 1,829억 원. 전라도이면 땅값 1,500만 원인데 소나무 조경수가 567억 원이에요. 서울 근교 소나무 3조 2,643억 원, 탄소권 9,693만 원. 1억에 낙찰받아서 91억 땅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성림 6차 산업, 소나무 1조 1,019억 원, 숲가치 3조 1,224억 원, 탄소권 1억 2천만 원. 소나무 9조 4,418억 원, 소나무 2조 7,386억 원, 소나무 3조 7,500억. 채석장 허가받으면 돈방 속 올라갈 수 있는 채석장 가능한 땅이에요. 300억짜리 땅 바닷가 붙어있는 10억. 그러면은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290억 싸게 낙찰 받으실 수 있잖아요. 똑같이 4조 1,083억 원. 똑같이 3조, 똑같이 1조 2,210억 원, 1억에 낙찰받아서 137억짜리 만들 수 있는 광주시 땅이에요. 똑같이 5,131억 원, 똑같이 소나무만 7조 4천억 원입니다. 소나무 7,282억 원. 성림 6차 산업, 소나무 3조 1,663억 원, 소나무 1조 503억 원, 성림 6차 산업, 소나무 1조
510억 원. 소나무 있으면 조경수로 파시는 거, 그리고 농약 치지 않으면은 솔잎 따로 팔 수 있죠. 그리고 그 솔잎은 증류를 하면 아주 귀한 약재로 쓸 수 있습니다. 소나무 1조 3,373억 원. 묘를 필지로 가지고 있는 건 아주 특이한 특수 물건입니다. 전국에 있는 묘는 다 불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용도구역의 묘이어야만 묘 쓸 수 있는데 전국에 있는 묘는 다 불법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용도구역에 묘가 있는 물건은 아주 특수한 물건이에요. 귀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소나무 2,933억 원. 소나무 값어치에 대하여서 수배 가치 한속권 설명하는 국내 유일한 채널이에요. 그 전문성, 그리고 22년 1월 15일서부터 첫 방송 후에 영상 올라간 개수가 지금 땅과 함께 새망을 채널만 거의 3,000개 됩니다. 다 임야예요. 제가 임야 채널 2개를 운영하는데 올라간 영상이 4,000개가 넘습니다. 처음에는 정보 다 드렸죠.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하면은 낙찰가가 너무 올라가요. 1,679만 원짜리 공매입니다. 공매가 경매보다 싸죠? 1,679만 원 낙찰 얼마에 됐을까요? 2억 3,333만 원에 1,679만 원짜리 공매가 2억 3,333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저 사건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드려도 낙찰가가 너무 치솟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보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40에서 45일 이내 영상인데 제목 앞에 낙찰, 취하, 취소, 기각, 정지, 입찰 중단 단어 명기되지 않은 건 다 입찰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리고 있어요. 포천, 춘천, 포항, 양평, 행성, 원주, 정선, 가평, 이천, 여주,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수배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 전문 설명한 꼭지입니다. 개설비, 투자비, 손익분기점, 도면 설명된 영상이에요. 수배현장 개설 분양 낙찰 컨설팅 해드립니다. 임야 개발 컨설팅 해드려요. 임야 개발 컨설팅 어렵습니다. 통과해야 되는 부서가 많아요. 그 부서 다 통과할 수 있는 법, 조례, 시행규칙 다 꿰차고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상급 도움드립니다.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하십시오.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하세요. 대형임야 전문으로 개발해보지 않은 설계사무실 저보다 모릅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산과 일반 산 또 개발하는 법도 틀려요. 모든 거 꿰차고 방송하는 겁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림수나 3시간 넘는 영상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관심 갖는 지역, 평수, 금액, 영상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땅 보고 판단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쉽게 높여드려요.
유차렉으로 완벽한 땅 만들어가는 방법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매달 300만 원대 입법 보조비도 받아요. 얼마나 입법 활동 잘했고 공약 잘 지켜서 다음에 나오면은 뽑아줘도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두 가지 입법 추진할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6차 산업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땅 낙찰받고 뭔가 했어요. 소출이 나왔습니다. 그냥 파시면 1차 산업 고객이 와서 체험하면서 버섯 따가고 체험하면서 산나물 따가고 그렇게 내 땅의 소출, 작물을 체험하면서 따가면서 매출 올려주면 6차 산업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죠?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팜에서 복지비 지원해줘요.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대화, 관계성, 생각, 정서, 건강, 육체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되어졌다? 나라가 해야 할 사람 살리는 일 했죠? 그러면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도시 안에, 도시 안에, 여러분 주변에 주간보호센터라는 것들 있죠? 생면 연장 사업. 거기에도 복지비를 지원해 주는데 건강하게 자연 속에서 세금 내면서 치유, 그런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하나, 내 땅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인데 전 국민에게 숲에 가서 쉬라고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주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산에 좋아서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 산이 개인 땅이 우리나라 66%라는 거 아십니까? 전 국토의 64에서 65%가 임야예요. 그런데 광역으로 보면 한 75% 정도 되는 것이고 그 임야 개인 땅이 66%나 돼요. 그런데 개인 땅 들어가시죠. 왜 들어가시죠? 산은 그냥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으시죠? 어쩌면 맞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산, 숲, 개인 땅에 개인이 나무를 심었을까요? 나라에서 심어줬을까요? 개인 땅. 개인 땅 나무 개인이 심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나라에서 심어줬어요. 다. 그 현장입니다. 경사가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밧줄을 메고 곡괭이로 홈을 파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위한 홈이에요. 서 있는 이 여성분들, 축목하는 분들, 경사각을 보면 편안한 경사가 아니죠?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홈을 만들고 나무 심기 위해서 하는 현장이에요. 지게로 나무 묘목 지고 올라와서 식목하는 현장입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건목관 제도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날짜별로 언제 심고 나무 얼마나 자랐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식목을 해서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입니다. 산림녹화 성공한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예요. 산림청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산림, 개, 나무 심는 산림, 개가 자생적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마을 단위가 크고 민둥산 규모가 크면
옆에 아이들 교육을 위한 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당 지급하면서 생활비 지급하는 양묘장 운영했어요. 그렇게 해서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 숲에 가서 쉬라고 숲지우 복지바우처 쿠폰 주자 이겁니다. 그것이 동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역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내가 임장 넘버원 자랑하고 경매지 읽어주고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좋은 숲, 오늘 물건같이 산속에 좋은 숲, 차 들어가고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땅 낙찰 받으셔서 100세 넘게 삽시다.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고요.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굳이 수도권에 3천만 명 이상씩 몰려 살 이유 이제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산에 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택배 광속으로 들어오죠. 하루 또는 12시간 반나절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핸드폰 세계 최고로 잘 터져요. 여기도 이렇게 깊은 곳에 핸드폰이 터질까 걱정했는데 핸드폰 터집니다.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 이제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고요. 좋은 땅 낙찰 받으셔서. 전국의 땅 보고 저도 땅 낙찰 받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규제가 너무 마련되는 게 많습니다. 땅 규제 개혁 전국협의회 모집합니다. 아래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내 땅에 황당한 규제 있는 거 문자 주십시오. 땅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못 쓸 땅은 없습니다. 내가 활용법을 모를 뿐입니다. 공짜 거절합니다. 값 지불하고 돈 받으세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자연의 순치에서 삽시다. 림순화.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방인이죠. 최소한의 개발 활용만 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기후 인플레이션, 기후 때문에 물가 오른다는 거죠. 사과값 엄청나게 올라갔죠. 대가, 과일들, 촬영 가면은 양봉업체 거의 다 망했어요. 기후 때문에. 앞으로 과일, 제철 과일 못 먹는 것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동해안에도 그 흔한 오징어 쉽게 구하지 못하잖아요, 요즘. 남해안도 그렇고, 수온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지금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림수나 자연의 순치에서 살면서 최소한의 개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축복명령 수행하는 겁니다. 이 축복명령 수행은 제가 쓴 신학책에서 최초로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제이머,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트, 예수사랑 운동가의 약자이고요. 성경의 핵심 주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의 삶을 살자, 기독교 종교개혁, 올바른 신앙운동 하자 위해서 쓴 책이에요.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친환경적으로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다루는 주제는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을 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교회 다닌다고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성품 좋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목회가 부흥이 되는 기록이 있고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빙해 옵니다. 그 사울을 초빙해 와서 1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 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고 불러준 거죠.
어떠한 의미로 불러줬을까요? 초기 교회는 경제 공동체였죠. 재산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주변에서 볼 때 가장 부러운 사회 공동체였겠죠. 그래서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호칭해 준 겁니다. 즉 나의 신앙, 언행, 삶 보고 집에서 가족이, 교회에서 성도가, 직장에서 동료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일컬어주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종교행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종교행위 예배 참여하고 평일날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올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정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 아닙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주변에서 일컬어지면 나를 교두보 삼아서 성령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가십니다. 이게 올바른 전도예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명령 수행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창조해서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축복명령이라고 정의를 했고, 신학계에서는 이거를 문화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 문화혁명이라는 단어와 축복명령이라는 단어와 완전히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그 피조세계 대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대리로 관리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하나 제대로 해도 지구 환경 문제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청지기가 뭐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대로 내가 그 뜻에 맞춰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 환경 문제 생길 이유 하나도 없죠. 땅을 정복하라, 십자군 전쟁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구 환경 문제 생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올해는 산불 안 나서 천만다행이죠. 화석연료, 방바닥이 다 말랐어요.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타요. 아마존 열대우림 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크게 하나는 자연 발화, 그리고 하나는 가축 키우기 위해서 또는 그 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태우는 거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18%가 축산의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즉 대세계인 가축, 소, 방국기구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가장 커요. 육류 소비가 많을수록 저게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가 산업입니다. 16%, 교통이 13.5%, 에너지가 13%, 농업 10%, 주택 10%, 산림파괴 6%, 기타 상업건물 5%, 쓰레기 4%, 기타 4%. 그러면 이 온실가스 줄여야 되면 고기, 축산 1등 18%, 이 문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고기 먹지 말라 뭐 그런 주장 저 하는 게 아니고 산업 16, 교통 13, 에너지가 13%예요. 이 에너지가 화석연료 때우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써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책 사업으로 풍력,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검찰 동원해서 태양광 비리다 하면서 수사했죠. 결과 왜 발표 안 합니까? 쓸데없는 것에 왜 검찰력을 낭비를 하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이어가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전혀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 안 갖고 있죠. 관계부처 장관 모두 포함해서 이거 아주 크게 실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험 없는 대통령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 당대표 뽑는 기간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당 대표로 그 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됐죠. 그리고 한동훈 정치 경험이 없죠. 지난 총선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정당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이미 축이된 그러한 그 기관들을 통해서 당대표 뽑고 대선 후보 뽑고 또는 국회의원 그 정치인들 후보내서 정치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 집단 정당이면 그 당에서 숙이되어지고 검증된 후보들이 나와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총선에 그 지선에 나오고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대표 나오고. 그런데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외부인이 와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외부인이 와서 당대표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당 존재 가치가 의심되는 부분이에요. 정당에 막대한 돈을 정치인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값을 하지 못하는 정당인 거죠. 자체적으로 대선 후보 내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숙이된 과정을 통해서 같이 정당에서 정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친환경 시장 규모가 26경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금년 GDP 얼마예요? 1,000억도 안 됩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친환경 시장을 그냥 관심 없게 내버려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국가, 미래 제대로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삼성전자 전기 엄청 쓰죠. 청정에너지 확보 능력이 세계 234등입니다. 대만의 TSMC 52등이에요. 이런 격차가 왜 났을까요? 바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냐 격차 때문에 나타난 거죠.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확보 능력 노란색이에요. 전부 다 바닥권 꼴찌죠. 1등은 구글이고 매출 가장 많은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미국의 파란색 업체들 친환경 에너지 다 상위에 있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역시. 우리나라 아주 심각합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 신경 써서 정부 국책 사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경 쓰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 경쟁력 급속하게 떨어지고 조만간 유럽에 수출 못합니다. 각 국가별로 에너지 가격 어느 게 가장 싼가 도표인데 우리나라 붉은빛이죠.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싼 세계 꼴찌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유일하게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싼 세계 꼴찌 국가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 하나뿐입니다. 미국,
풍력, 캐나다 풍력, 브라질 풍력, 아르헨티나 풍력, 남아메리카 모두 풍력이에요. 중국 풍력, 서유럽, 북유럽 다 풍력입니다. 중동 다 풍력이에요. 아프리카 다 풍력이에요. 풍력이 가장 싼 겁니다. 몽골도 그렇고. 러시아 가스가 가장 쌉니다. 일본 태양광, 인도 태양광, 호주 태양광, 유럽 태양광, 스코틀랜드 태양광, 아마공 태양광 가장 싼 자원이에요. 멕시코, 칠레 태양광 가장 쌉니다. 이 분포도를 보면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싼 나라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유일합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쓰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는 주범일 뿐더러 친환경 에너지 시장 26경원이나 되는 그 큰 시장을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들 생각을 좀 하시고 국정 운영하기 바랍니다.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인데 젊은 청년들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집값과 양육, 안전, 뭐 기타 그런 거죠. 집값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대도시 안에 국립공원 다 있어요. 그 국립공원 일부 땅 나라가 가지고 있고 환경기능 상실한 부분 풀어서 땅은 나라가 가지고 있고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아래로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집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두 번째, 아이들 양육하는 거. 이태원에 참사가 났어요. 최상병 군대에 갔는데 죽었어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거부해요. 이런 사회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교육비, 의료대란 다 정치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러면은 그 정치인이 바로 당신을 등쳐먹는 겁니다. 최선의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욕망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덜 나쁜 짓 할 사람, 덜 처먹을 사람, 덜 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래도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투표는. 최선의 모든 게 다 갖춰진 정치인을 뽑는 게 투표가 아닙니다. 덜 나쁜 사람, 덜 악한 사람, 덜 헤쳐먹을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기준으로 뽑으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미래 세대 위해서 일하는 정당인가, 미래 세대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보고 뽑으세요. 우리 나이대 위해서 뽑지 마시고. 왜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수십 년 세월, 그 연금, 교통비, 기타 누가 지원을 해줍니까? 젊은 애들이 벌어서 세금 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젊은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게 정치하는 정당, 정치인을 뽑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 기후 인플레이션, 축복명령 수행, 다스리라 하나만 제대로 해도 다 해결됩니다. 오늘 물건, 청정숲 깊은 산, 큰 산에 건축 가능하고 뭔가 하실 분 추천드려요. 그런 용도로 딱 적합합니다. 도로 좌측에 사람 사는 거 보이시죠? 예, 저게 끝입니다.
예, 드론 화각에 나타나는 저 잣나무 병 걸려가지고 좀 갈색 있는 그 산이에요. 지금 저 잣나무에 갈색 병 들은 거 보시면 이 지역은 해당 물건에 지금 계곡이 붙어 있는데 배수가 잘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울창한 산세에 있는 땅이에요. 해당 물건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땅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 아래쪽은 다 계획관리가 2038.85평입니다. 울창한 숲, 청정숲인데 가서 느껴지는 그 느껴지는 이렇게 그런 느낌은 양기가 충만하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울창하고 깊은 골짜기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앞은 저 앞에 바로 강이죠. 그 건너편 생활평시설 다 있고 유원지입니다. 강이 내 땅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에요. 즉 아침에 운무 오전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운무가 있을 지역입니다. 먼저 땅의 지세를 보시면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한 덩어리 더 있고 대략 한 요렇게 골짜기가 생긴 요거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지 여기에 골짜기 붙어 있어요. 여기도 골짜기입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향은 남향이에요. 이 강이 U자로 이렇게 싸고 있는 부자터입니다. 이 지역은 여기 보시면은 오토캠핑장, 펜션, 오토캠핑장, 펜션, 유원지, 빌라, 펜션. 여기는 유원지, 초등학교, 글램핑, 카라반, 캠핑장, 유원지, 펜션. 예, 주변이 강을 중심으로 영업시설이 즐비한 곳이에요. 장사도 잘 됩니다. 이 강이 불러친 지세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운무가 상당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잣나무가 그렇게 병이 걸렸다 보여져요. 환경 등급은 모두 3등급쯤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간섭받을 거 없어요. 환경부. 1등급이면 환경부 간섭 받아요. 개발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능선의 남쪽 사면입니다. 여기는 강이고 여기 유원지예요. 여기에 한 덩어리가 더 있습니다. 차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이쪽에 한 덩어리 더 있고 여기는 강이고 여기 유원지예요. 남쪽 사면 땅입니다. 이 강에 불려쳐진 남쪽 사면 땅이에요. 여기 한 가구 있습니다. 한 요쯤에 영업시설이 있어요. 한 요쯤에 한 가구 삽니다. 그리고 이 마을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사람 안 살아요. 예, 요거 강입니다. 강이 해당 물건지 산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전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운무가 있을 땅이에요. 예, 저 앞에 있는 땅입니다. 잣나무 숲입니다. 다 들어오고요. 여기 도로
삼성전기도 들어와 있고 네, 정리 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한 가구 있고 이 땅인데 그 앞에 있는 땅이에요. 잣나무 숲입니다. 잣나무 어마어마하다. 그 앞에는 바로 경사가 앞에가 완만해. 계곡이에요. 아랫부분은 물이 경사가 많지는 완만합니다. 사계절 흐르는 물이네. 물은 사계절 흐르겠습니다. 지금 물 상태를 보면 사계절 흐르겠어요. 사계절 흐르는 계곡 붙어 있고 촬영을 6월 27일 달수기에 했는데 경사가 좀 저 완만해. 물량을 보면 앞에 사계절 부분은 청정 계곡 물이 앞에 내 부분은 이렇게 땅을 평지야. 붙어서 흐르는 이렇게 땅이에요. 완만하고 위로는 예, 경사가 이 좀 아래는 올라가네. 경사 상당히 완만하죠. 잣나무 숲입니다. 잣나무. 예, 아랫부분은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요. 여기에 건축행위하고 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요 아래는 없는 정남향입니다. 완만해. 요거는. 그리고 위로 저렇게 좀 올라가는 경사고 길가에 붙어 있는 방향을 어디에 잡아서 나무는 도도를 받으면서 전부 건축해야 하는지 잣나무. 잘 잡은 아주 쓸만한 땅이에요. 여기 뭐 목재로서 이렇게 경사 완만해요. 그리고 그 위로 있네. 이제 오르막 경사예요. 그렇다고 경사가 아주 험악한 땅은 아닙니다. 시멘트길이야. 차 들어오는 거 뭐 문제가 없는. 예, 차 들어오는 거 문제 없습니다. 이 상황인데 도로를 가지고 여기는 뒤에 건축이 백두강이고 됐어요. 앞에도 요 영업시설도 위에 건축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므로 포장길이야.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나무 아주 끝내주네. 도로에 옆에 붙어 있는 예, 요거 위에 조금 올라가면 거기는 경사가 포장된 없어. 도로입니다. 이거 흙길이라도 건축되는 땅입니다. 저 아래 건축이 됐습니다. 삼성전기 여기도 다 붙어 있고 가정용 전기 다 들어와 있고 농업용 전기, 통신도 잘 터집니다. 해당 물건 요거 계획관리, 요 아래 평평한 땅 그거 다 계획관리입니다. 요 옆에도 계획관리가 또 있어요. 절반을 중심으로 우측에 저 잣나무 병 걸려 있는 고산이에요. 갈색으로 변한 잣나무 드문드문 보이는 그 땅입니다. 이게 산주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땅은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큰 산에 깊은 골짜기에 있는 땅이에요. 이런 곳 좋아하시는 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그런 곳입니다. 깊은 산, 건축 가능하고 편안하게 이런 곳에서 뭐 하실 분 추천드려요. 저 건너편이 학교도 있고 생활 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그 앞에 강 건너편 거기 유원지예요. 여기 집 규모 보세요. 제법 크죠? 깊은 산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실 분 추천드립니다. 이 물건 선별하게 된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준으로 땅을 찾으시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내가 가족이
지인이 언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정년퇴직 후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용도 가지고 땅을 찾으시는 거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교통성입니다. 도로의 폭에 따라서 건축 개발 면적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도로 폭이 작더라도 내 땅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설팅 회원 되시면 그런 거 도움드려요. 포장 상태, 노면 따져보셔야 되고 건축 가능한 도로인지 따져보셔야 되고 공부와의 차이, 인수관리, 임대상과 기책 항목 없는지, 낙찰받고 내 땅 안 되는 물건 아닌지, 그런 물건만 찾아서 방송하는 겁니다. 지자체 협조적인지, 땅의 미래가치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팔 때 얼마 받고 환가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이 땅은 땅의 미래가치 153억 4,352만 원까지 가능한 땅입니다. 첫 번째, 위험성 보셔야 됩니다. 자연조건 좋은 곳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산사태 수에 기타 제한하면 안 되죠. 해당 물건은 평균 경사가 25도에서 30도, 우리나라 이마 평균 경사이고 30도 이상이 69%예요. 여기 보면 대부분 진하죠. 25도에서 30도가 14.1%입니다. 개발허가 25도로 나옵니다. 그 기준으로 16.9% 개발 가능해요. 인목은 150입니다. 더 쓸 수 있는 땅이 없을까? 따져보시면 도로 붙어 있는 80이 여기 가장 낮아요. 여기에서 196고도 가장 높습니다. 여기까지 고도차가 111m예요. 아파트 층수로 39층 땅이고 그 직선 거리가 404m입니다. 경사 27.48이에요. 그러면 요거 차 다니는데 문제없는 경사입니다. 차 다니는데 문제없는 경사는 고주안전진단 시민이면 개발허가 25도 경사와 상관없이 다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도움드린다고요. 컨설팅 회원 되시면. 그리고 이 땅은 여기가 189 볼록 나와 있어요. 이 골짜기는 140, 이쪽은 15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록 나와 있죠. 이거를 깎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당 땅 활용의 면적이 결정이 되는데 저거 깎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장 낮은 82에서 여기 170 능선까지 280 직선거리에 31.43 요거 차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경사입니다. 그리고 요 170에서 행으로 117까지 294에 직선거리에 경사가 19.03 이거는 더 완만하죠. 19 그럼 한 요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여기 170에서 여기 158까지 직선으로 171에 7.0이에요. 이건 거의 평지 완만한 수준이고 골짜기 140에서 볼록 튀어나온 189 직선 107m에 경사 45.79 요거는 참 못 올라옵니다. 189를 깎아버리면 170에서 158까지 경사가 7.02 거의 평지 수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깎아버릴 수 있어요. 내 땅 안에 있는 거잖아요. 평지로 만들 수 있으면 깎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40에서 158까지 147 직선거리에 12.24 이것도 아주 완만하죠. 12.24 요 정도 되는 경사 나오니까 그 189 봉우리 요거 싹
날려버리면 여기 땅 만만하게 다 쓸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땅은 해바라기 경사 25도 16.9%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수배양장 10개 먼저 해보시고 673개까지 확장 가능해요. 연매출 496억 가능합니다. 관정 뚫러서 물 순환시키면 관정 순환계곡 모든 숲야영장 사이트마다 물이 흐르는 야영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무너질 염려 없어요. 산사태 등급을 보시면 3등급이 50이에요. 무너질 염려 없습니다. 특히 땅의 견밀도를 보면 대굴 기준으로 95 이상 아주 단단한 땅이에요. 무너질 염려 전혀 없습니다. 안전해요. 두 번째, 물, 상수도 들어오는지 답작, 전작, 원해, 기타, 농수로 보시면 강우량이 1300에서 14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조금 더 오는 지역이에요. 먹는 물, 그 앞에 마을에는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여기까지는 상수도는 안 들어오는데 끓을 수도 있다 보여져요. 관정 50m 두르면 확보됩니다.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마이너스 19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요 온도, 마이너스 19도, 요거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국 임야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8도에서 35도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19도, 1도 더 내려가죠. 여기 몸 찬 사람, 소양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양기 있는 몸 따뜻한 사람 들어가셔야 되는 땅입니다. 이 1도 온도차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울창한 깊은 산속에 있는 골짜기 사이에 있는 땅이라 이 잣나무들이 갈색으로 병이 들어있잖아요. 즉 배수가 잘 안 된다라는 뜻이고 옆에 강이 U자로 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운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음습한 지역입니다. 여기 열 많고 양기 많은 분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다. 환경풍수 보시면 해당 물건은 이것입니다.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람 직통으로 들어오는 거는 요 골짜기 그 좁은 틈으로 들어와야 돼요. 즉 북쪽에서 직통으로 화살 꽂듯이 들어오는 살, 바람 차단됩니다. 서풍, 동풍, 남풍, 직통으로 화살 꽂듯이 들어오는 살, 바람 차단되고 두 번째,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면서 남양, 해 잘 들어오게 생긴 남양이고 요 앞에 능선과 이 뒤에 있는 능선 그리고 간격을 보면 이 땅은 해가 오전에 그리고 정오, 저녁 해질 때까지 저녁 해질 때 한 4시 겨울에는 한 4시 정도서부터는 요 능선에 막혀서 응달질이라고 보여져요. 간격은 그리 넓은 편이 아니죠. 예, 협곡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생기유통은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 증거가 이 나무가 이렇게 잣나무가 병 걸린 거예요. 갈색으로. 생기유통 잘 될 수 있는 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활풍수 편의 항목들 옆에 다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이거고
여기 초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다는 소리는 안정적인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생활 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하려면은 이렇게 와서 배 타고 건너가면 더 빠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위치, 예, 좋습니다. 수도권 3천만 명 대상으로 목적 사업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5분 거리에 붙어 있어요. 왔을 때 포기 항목 없습니다. 왔을 때 유익 항목, 자연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거 다 누리실 수 있고, 배우 인구수 수도권 3천만 명 대상으로 목적 사업할 수 있습니다. 축사 없고요. 고압선 없습니다. 묘, 땅이 커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묘는 결격 사유가 안 되는데, 이성으로 보는 상황으로는 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땅 모양, 경작의 편부 없습니다. 해당 물건 직선 라인이에요. 직선 라인, 버려지는 땅 없습니다. 땅 상황, 일조, 햇빛은 사계절 잘 들어오는 남향이고, 통풍, 좀 제한적이다 봅니다. 협곡 사이에 울창한 깊은 산에 있는 땅이라 그 증거가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잣나무가 갈색으로 병이 들었잖아요. 토양, 토질의 양부, 관계 배수의 양부는 도로가 있다고 건축 안 됩니다. 배수로 있어야 돼요. 오페스 빼기 위한. 땅은 미사질 양토입니다. 땅의 두께는 30에서 60cm, 약간 건조해요. 땅은 단단해요. 견밀도 견입니다. 낙엽송, 잣나무가 대표 수종으로 중수림 31년에서 40년, 아직 벌기령 들어오지 않았고요. 수배 가치는 127억 원입니다. 이산화탄소흡수량 탄소권은 1791만 원이에요. 중수림, 알카리성 토양이냐 산성 토양이냐 따져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작물 재배를 할 때 작물 소출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1, 7, 14 기준으로 1로 갈수록 산성 토양이고 14로 갈수록 알카리성 토양입니다. 중간에 중성 토양이 작물 재배가 가장 잘 돼요. 해당 물건은 중수림입니다. 중수림, 중간, 작물 재배 가장 잘 될 땅의 토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다 섭취할 수 있는 중성 땅입니다. 부족한 거 칼슘, 몰리브덴, 알미늄, 철, 망간, 아연, 비료로 처리하면 작물 재배 보장될 땅이에요. 땅 주변 상황,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해당 물건은 이거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에 영업시설 하나 있었고요. 꺾어지는데 이쯤인가 한 가구 있고 여기 있고 그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청정수배예요. 경사도 25도에서 30, 20도에서 25도인가? 25도에서 30도, 우리나라 임야 평균 경사입니다. 환경평가, 용도적 법제적 평가, 개발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2등급이에요.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습니다. 주변도 2등급이니까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 따질 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내 마음대로 정도에 맞게 쓰시면 돼요. 배수로 도로만 있다고 건축 안 돼요. 오페스 뺄 수 있는 배수로 있어야 됩니다.
현장 가서 물냄새 맛, 공기 냄새, 땅 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체크하셔야 할 사항이고, 치킨 배달, 나중에 손주들 와서 할아버지 치킨 먹고 싶어요. 여기 치킨 배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도로 상황은 차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도로 상황이 마을 2차선까지 대략 한 6분 걸렸단 말이에요. 차로. 예. 포장, 도로, 그리고 내 땅 근처까지 비포장. 뭐 쳐줄 사람도 이렇게 없잖아. 들어오는 거 다 따져봐서 차로 6분 걸렸어요. 이런 그러니까 오죽감 좋아하는 오토바이 거 배달도 되리라는 봐요. 그 앞에 마을에 다 되니까. 전기는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생활편 양목 다 따져서 내가 이 물건 입찰 봐야 되겠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낙찰 받으시면 취득세 나옵니다.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오지만 이면은 공시가가 싸니까 땅 값어치에 비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그 큰 땅 그거보다 더 중요한 수배가치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공시가 기준으로 그 얼마나 됩니까? 경계 측량 굳이 할 필요 없다. 현장 가서 위성으로 다 확인됩니다. 저거 경계 측량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레이저 쏴서 경계 측량하려면 이거 통과할 수 있게 나무 잘라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레이저 쏠 수 없으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산지 전용비 100% 감면받고 목적 사업할 수 있게 도움드려요. 산지 전용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한정 한 소공 정도 비용이었고, 행정비 땅 개발할 때 성형 토목, 개발 토목 두 개로 나눠 하셔야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건폐율 40에 용적 100, 농림 건폐율 28씩 적용해서 건축하시면 되고, 이상 기준을 통과한 물건들,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이 예산용도 지역평가 맞는 물건 찾아서 방송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물건을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값집을 하고 도움받으세요. 바로 391m, 세로 401m입니다. 공시가는 2억 1,158만 7,590원이에요. 공시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근거로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평가 3억 6천만 원 싸게 됐습니다. 이 땅은 시세가 6억에서 153억 시가 형성되는 지역 땅이에요. 땅의 길이를 보시면 가장 낮은 고도 82에서 83, 85, 88, 99, 땅 길이 269입니다. 남서쪽이고요. 남동쪽. 동쪽 158, 168, 155, 176, 196까지 땅 길이 348. 남서쪽 179도까지 땅의 길이 280. 등선 서쪽 170, 178, 190, 196까지 땅 길이 338. 계획관리 여기 한 덩어리 더 있는 거 95에서 111 고도까지 땅 길이 52. 107 고도까지 땅 길이 74. 95에서 106 고도까지 땅 길이 76. 100에서 107 고도까지 땅 길이 29. 전체 땅의 둘레 1466m입니다. 수배항장 10개 오픈하는 비용 410만원, 도로 953만원, 10개 개별적으로 샤워장 개수사 만들어주는 비용 1270, 2633만원 투입해서 캠핑교회
1억 350, 고기 6억 3,375만원, 연매출 7억 3,725만원 해보시고 673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496억 매출 가능합니다.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30대 때 사진이에요.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입니다. 함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세계 합판 통솔냉면 전문 기술자예요. 제가 만든 회사에서 창업교육한 97년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공정히 가맹 상담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 아주 귀했어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전 단계로 포도씨 오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것도 아주 몸에 좋아요. 김밥, 냉면 한정식, 고기류, 감자탕, 문어와 돼지고기, 철판구이, 오삼불고기 많이 드시죠? 오징어 빼고 문어와 돼지고기를 볶으면 황제 음식이 됩니다. 자양강장 음식이 돼요. 떡볶이, 철판, 돈가스,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입니다. 94년서부터 지금까지 창업교육 해오고 있어요.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고기 다 준비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수배양장 예약할 때 부위별로 그램 가격 제시해 놓고 생고기 파는 거 알면 누가 고기를 준비해 오겠습니까? 와서 다 사지. 고기 매출이 10개 수배양장 기준으로만도 6억 3,375만원 연매출이 나오는데 투자비 하나도 안 넣었죠? 그 이유는 중고 냉장 쇼케이스 10여만 원이면 한 대 삽니다. 그거 사다가 놓고 진공 포장해서 고기 납품해달라.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소고기, 등심, 안심, 갈비, 안창살 진공 포장해서 납품해달라. 진열해 놓고 파시면 돼요. 고기 팔고 쑥 팔고 야채 팔고 다 파는 겁니다. 장사 엄청 쉬워요. 야영장 가서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다 준비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사동은 3층 2억 2,500 1층 내가 살 집 1층 판매시설 냉장 쇼케이스 고기 2층 내가 살 집 3층 카페 옥상 루프탑 뷰카페 철근 콘크리트로 지는 게 안전합니다. 같은 돈 투입해서 캠핑장 4,140 캠핑교에 1억 350 매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느 걸로 하시겠습니까? 캠핑장은 6개월 영업 보시는 겁니다. 여름 중심으로. 여기는 더 일찍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교회 가죠. 따로 모여서 말씀 나눔 친교합니다. 그거 유치하시면 캠핑교회 되는 거예요.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담임 목사 없습니다. 신약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생활 목회 하시면 됩니다. 종교적 11조 없어요. 그래도 그 교회차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제가 쓴 신학책 베이머 신학언론 교보문고에서 구매해서 보시면 됩니다. (10개) 먼저 오픈해 보시고 관정 순환계곡 만들어서 물 흐르는 수배양장 10개 오픈해 하시고 673개까지 확장하십시오.
그러면 연매출 496억 목적 사업지가 됩니다. 이곳은 수도권에서 직선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숲을 주제로 한 요양원도 되겠고 숲펜션, 숲야영장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계획관리도 2038.85평이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